어, 예, 734에 수학 준호 수학 후라고 지금 합니다. 품질관리 기출 이해를 지금 하겠습니다. 오징어 문어 가루할 때 선도가 저하되어 포피가 젓갈색 온목크롬입니다.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밑에 해석은 어별의 색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적혈구가 있는 헤모글로빈은 철이 있지만 그 각각류 같은 갈색을 내거든요. 그런 것은 구리가 있습니다. 임해배 백악관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무축주 수산물은 파라마오신이랍니다. 파라는 독이라는 뜻인데 미오신이랍니다. 특류 단백질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X 성분이 아닌 것은 색소가 아니고 유기산, 베타민, 저분자입니다. 유리 아미노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 해석을 좀 정리를 잘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후 변화 가르중 중 해당되지 않은 것은 ATP 감소 결합입니다. 액틴 미오신의 결합이고 그 해경이 되고 대개부터는 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TCA 사이클 유기산의 축적이 아니고 감소도 됩니다. 여기 해석 보면 그 TCA 사이클이 정지되어 유기산이 감소된다면 맞는 식물입니다. 이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관계입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0번입니다. 수산 건제품 미용지 동건, 동결, 건조법. 이 순서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동결은 동결 융화, 겨울에 밤에 얼리다가 낮에 풉니다. 그 융해입니다. 동결 건조법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로 날라갑니다. 동결 성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니까 해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31입니다. 상자형 열풍 건조기와 비교하여 터널행 쭉 지나가는 거죠. 옳은 것은. 그러니까 장점이냐 단점이냐 문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저도 그때 문제를 풀 때 보통 우리가 특징이라는 것보다도 터널 열풍 건조기의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둘 다 단점이냐 장점이냐의 특징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설 비용이 많습니다. 철도식으로 쭉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장점은 연속 작업이 용이합니다. 시설 비용이 많은 것은 단점이고 연속 작업이 용이한 것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DNT컷으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자행, 건조기, 선반식과 배차행, 터널행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읽어가지고 터널행 같으면은 터널행 방에 건조물 올려놓고 대차를 수납하여 건조하는 방식. 그리고 건조는 정행상 비교적 긴 건조 시간을 갖는데 사용됩니다. 전기라든지 전기, 액체 원료를 열온으로 사용되고 그것도 특히 내부의 상자행과 유사하고 대차를 삽입하고 반출을 자동화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터널식입니다. 상자행 건조기는 그냥 쭉쭉 쌓는 거죠. 해분식이라네요. 건조하는 이것도 해분식, 저것도 해분식.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분식이란 말을 때 이런 건 잊어버리시고요. 저것도 이제 이런 말은 좀 잊어버리시고 위에는 해분식이란 말은 틀린 것 같은데 저 밑에가 해분식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다시 한번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동결 제정할 때 품질 변화 이게 3회 2차 때 놓았습니다. 동결화상, 색소 변화, 성화, 보수로 감소입니다. 이 동결화상이라는 것이 그 3회 2차 때 언급이 되는 그 2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결화상이라는 것은 다공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고체에서 기체로 날아가면서 수분이 구멍이 빵빵빵 뚫리는 모양이 나거든. 그게 동결화상입니다. 그래서 브리전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전 번이라고 일어납니다. 그다음 유기 보수로 가는 거 동결 제상을 하면은 서로의 같은 성질이 이렇게 결합하는 어떤 그것이 감소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감소가 답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틀리고요. 특정 온도에서 저장한 냉동 고등어가 실용 저장기간 TTD 400일이라면 TTD 곡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렇게 저장기의 사비는 품질 제한은 이렇게 TTD 공수는 두 분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00분의 100 곱하기 400분의 100 400분의 1이죠, 그죠? 400분의 1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0.2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위 0.25가 수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85루가 20도에 동결 진행할 때 업무의 동결률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문제가 우리 김용희 시험 때 진짜 어려웠어요. 절차 한 2,000명 정도 약 반갔는데 149명이 통과되었습니다. 동결률은 1-10분의 온도분의 10분의 동결점 곱하기 100입니다. 10%니까. 그래서 계산대로 하면 90이 나옵니다. 염장품입니다. 염장품이 오른 것은 자, 소금에 관계돼 가지고 건조할 수 있는 방법, 수분에 대한 수산물의 성질, 수분이 60% 이상이 되다니까 잘못하면 부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는 방법이 연기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냥 건조, 바람을 해가 건조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그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AW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도 되어 있고요. 옳은 것입니다. 마른 간법은 싹 뿌리죠. 소금 상경에 비해 소금의 침투가 느리다. 직접 뿌리니까 직접 식염을 뿌려 연장하기 때문에 침투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뿌린 식염은 해석을 읽어봅니다. 뿌린 식품 표면에 수분이나 또는 내부의 삼투압이죠. 삼출한 수분에 녹아. 그러니까 삼투압으로 탁 용출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삼출한 용어도 있나요? 수분을 녹아 포화식염수를 만듦으로 식품 표면에 항상 포화식염수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된다. 물감에 비해 용기 등 설비가 불필요하지만 산화되기 쉽고 염분이 분해를 아는 등 별점이 있다. 마른감, 물감법, 계란물감, 특수물감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된다. 여기에 답은 4번인데 물감법은 염장 중 공기에 투되지 않으므로 지방 산화가 적습니다. 일단 공기 차단해가지고 담가버리죠. 계란물감법은 마른감법과 물감법의 장점,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누름돌을 만들어주는 것이 계란물감법이고, 그러고 나서 또 특수 염장법은 어체와 소금의 접촉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1회 때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저장이 가능한 냉온품, 이제 연기로 하는 거죠. 원리가 하는 것이 연기로 냉온. 그 다음에 건조를 합니다. 염지, 침지를 담가고요. 항균성, 냉온하면 항균성 포르말데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냉동, 동주는 뱅조림, 분재, 그 다음 연재, 인스턴트, 레트로트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원은 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 237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주로 생긴다는 동결류 연육의 주류로서 사는 곳을 일이 나고 대푸님이 쉬운 것은 실꼬리동. 제가 문제 풀 때 머리가 띵 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살 생선과 흰살 생선의 어종의 특성 해가지고 붉은살 생선은 전갱이 고등어 청어인데 결 정도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 많아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꼬리동 같으면 감실맛이 있으면 결 정도가 강하다. 그래서 동결 연육이 절로 자는고 잘 일어나고 되풀림이 쉬운 어종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실꼬리동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해석은 연육의 제조 공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원료 처리, 세정, 체육, 수세가 있습니다. 수세가 3회 2차 때 놓은 겁니다. 탈수, 첨가물융합, 성형, 계량, 그리고 동결 이런 순서대로 연육을 제조합니다. 연육의 제조 공정이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어묵의 제조 과정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형, 가열, 정자 공정 과정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연제품의 탄력에 미치는 영향, 결 형성에 저에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쭉 읽어봐 두시고 2차 할 때는 더 깊이 할 겁니다.
호기가리 할 때는 유괴 식인 농도는 2, 3% 소금 첨가는 건어섬유 단백질 용출시켜서 아까 전에 용출이란 말이 써야 되는 거 같는데 상출이 삼출이 아닌데 용출이네요. 용출, 네, 용출. 네, 아까 전에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용출시켜가지고 그것은 물론 조미료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저도 약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봐가지고 저 감을 익히고 있는 중이니까 역시 고객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묵에 주를 올린 연육의 동결 저장할 때 단백질 변성 지포는 막가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티파제 활성입니다. 에티파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벌써 그 김용희 시험 때 벌써 한 거의 뭐 25문제에서 절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과한 게 참, 그러니까 에티파제입니다. 활성화입니다. 일반 수험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엿먹으라고 낸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저도 이거 시험을 볼 때가 하지만 참 시험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기는 이제 올해는 안 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해니까 그냥 이렇게 봐두시고 제가 기출 문제니까. 이제 보수록 같은 단백질 변성이 되면 수분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되므로 보수록 극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레트로트 파우치, 가공 필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두 번 언급됐어요. 레트로트 파우치가. 가공 필름 같으면 식품용 포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요. 폴리이마빈이란 랩 포장에 사용되고, 오블레이트는 약 제품 캡슐에 쓰이고요. 셀로판은 일반 널리 쓰이는 포장재지만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 종이 포장 이런 포장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다운 게 나오는 겁니다. 통조림 저장고 탈기의 목적, 이거는 2차 반드시 올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균 냉각 중 간의 파손 방지, 저장 중 간 내의 부식 억제, 냉물의 식대과 항미 변화 방지. 보틀리스크는 살균에 대한 대상이죠. 반드시 2차까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에서 Modified Atmosphere 포장에 애매 포장이라거든요. 문제점 옳지 않은 것은 원래 농산물도 사용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를 농도를 줄이거든요. 줄여가지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 같은 걸 조절합니다. 그런데 고농도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줄이면서 질소나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호흡을 억제하는 겁니다. 근데 호흡을 억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논리로 수산물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번에 이제 농산물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다시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참 지금도 봐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염장품과 젓갈 가공 원리는 육질에 보냅니다. 염장품은 아직까지 부패되기 단계 전에는 자기 소화를 멈추는 단계입니다. 인위적으로. 근데 젓갈은 자기 소화 단계를 지나가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 육질 분해가 답입니다. 그런데 해석도 보아주고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25문제에서 한 10몇 문제는 틀리라고 냈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문제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 유삼 올해 한천도 준비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한천의 원료와 제조목에 따라 자연 공원제, 공업 한천은 꼬시래기입니다. 압착 탈수법으로 살고 알카리를 처리합니다. 243 올해 준비를 했고 몇 분을 강의했습니다. 자, 협섭 선행요건이 아닌 것은 협섭의 선행요건은 여기에 있거든요. 선행요건. 청소 작업장 기구 위에 허용 한도 설정은 CCP죠. 이거는 7단계로 가버립니다. 밑에 7단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7단계 245번 문제 같은 협섭은 해당되지 않은 것은 위에서 분석, 모니터링, 기준 설정, 중요 관리점 결정, 품질 관리 기준 설정, 이쪽에 이제 이 문제도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요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 협습에 대해 준비 단계에 돼가지고 5단계까지 놓아버렸거든요. 세 문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물론 243하면은 위에 허용 한도 설정 이거 답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왜? 7단계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준비 단계 5단계 같으면은 공정한 팀을 만들자고 또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현직에 해당되지 않는 거. 품질 관리 기준 설정. 이게 이제 선행 조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좀, 왜냐면 올해 그 수산지 공무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툭 던졌거든요. 그 행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5번은 제가 좀 더,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산지 공무원까지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산지. 답을 떠나가지고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요소 분석, 이거 뭐 뒤에 박스가 있으니까, 위에 요소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중요관리점 결정했는데, 품질관리 기준 설정이라는 말은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설정은 선행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지, 제품 설명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6분까지 지나가고, 246분, 이거는 박스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히, 협습 7원 측에 대해서 위정한 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 기록하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중증관리점, 물론 이제 위에서 분석 절차는 물리학, 식물학적으로 했죠. 충족 CCP 설정, 그 다음에 한계 기준,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증. 검증은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와 기록과 2년간 보관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동입니다. 우리나라 식품공정 보고동은 21종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동의 6줄 같은 거 10mU per Gg이거든요. 그런데 2만 mU다. 이건 좀 계산식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10mU per kg R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도 이상하고. 중독 증상의 섭취 후 30분에서 4시간 내에 나타나고요. 보고독의 강도는 청산가리의 약 1250배, 약 1200배 정도 됩니다. 저는 이때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지사랑은 이제 책에 보면은요, 10,000 mU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독신의 지사랑은 약 10,000 mU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이 만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독 육질의 껍질 같은 거 우리 후용치는 10mU per g이거든요. 그런데 10,000 mU다. 지사랑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 mU다. g당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배열증 비브리오 볼치하는 것입니다. 원인군은 볼리피쿠스입니다. 비브리오 볼리피쿠스입니다. 시인도 2, 3%에 잘 자랍니다. 답은 이거였고요. 장복기는 20시간 정도고, 어필이 날것을 먹을 때 감염됩니다. 폐혈증 비브리오는, 원인군은 비브리오 볼리피쿠스라고 얘기합니다. 볼리피쿠스. 그리고 10도 이하의 저온 저장을 하면은 또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비브리오군에 대해서 바로 식품과 관계도 되니까 그때 정리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브리오 폐혈증, 비브리오 볼리피쿠스, 이걸 좀 폐혈증 볼리피쿠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572 23 13 틀린 것 같습니다. 보통 23으로 보고 있거든요. 23의 농도가, 소금 농도가 23% 안에 잘 살합니다. 7%에서도 잘 살긴 잘 산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는 2, 3이고 잘 사는 데는 7이다 이렇게 보는데 5, 7이 이제 적정한 온도로 들어갈 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독소행, 독소행은
포도사상군하고 포도사상밖에 없네요. 보톨리스콘 2개밖에 없죠. 독소이니까 급성 위장염 원인결합 밝혀지면서 바보에도 밝혀졌네요. 이군에 생산하는 독소는 엔테로톡신이라는 엔테로톡신 100도에서 30분 가열해도 무도가 되지 않고 한홍직 질환에 걸린 식품 관계자에서 감염된다. 포도사상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톨리스콘까지. 그 다음에 매물고둥입니다. 경상도는 고동이라 그러는데 고둥. 저는 이럴 때 고민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이 내가 이 박스에 돼 있는 걸 암기를 해가지고 찍으셔야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문민. 그래서 그래서 얘는 보면 이제 고동, 테트라민, 고민 이렇게 외웠는데 여도 보면은 문민 이렇게 외우든지 문티 이렇게 외우든지 배막 복원은 확신도 테트로독신을 하도 많이 봐서 넘어가고 바배 굴홍합은 섹시도 섹시 교수들은 삭시톡신이라고 또 합니다. 굴배 베네루핀 베네톡신이네요. 굴톡신 바네루핀 홍합 홍미 이거 되겠고 굴톡신 그죠? 이거 그러면 안 되나요? 뱀장어도 악티토신을 배막톡신 굴배톡신 굴홍합 내장입니다. 이거 굴홍합 근육 삭시톡신 바지락 베네루핀 문어 티라민 고동류 테트라민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 다 들어가기 전 한 문제 놓은다고 생각하고 자주 이렇게 봐 주셔야겠습니다. 감염행 갖고 독소행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문제는 놓으니까 우리 때 이제 시험 때는 참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과를 해서 그렇지만 그때 시험 보면서 진짜 입에서 쓴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제가 이해 못하는 문제도 좀 두세 문제 있는데 2차 할 때는 또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34에는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회를 할 것이고 여기 지금 접수가 8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네이버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들어가 보면요. 구넷에 들어가면 됩니다. 구넷에 들어가면은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가입을 안 하시면 로그인 하시고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입을 해야만 또 접수가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품질관리사 지금 접수 중에 들어가면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접수 현황이 저는 이제 접수 현황을 보는 입장이지만 전체를 보면은 지금 강주가 100명 이상 접수했고요. 대전이 지금 64명 접수했고 그다음 대구가요. 대전이 지금 50명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지금 한 200명 접수했네요. 그 다음에 서울이 지금 총 한 400 몇 명이 더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